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훈 소장TV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맥모닝 굿모닝 화이팅.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은 청담 어학원과 함께합니다. 정문성 대치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간 근황 토크 좀 시작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원장님? 예, 올해 좀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나 세미나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시군요. 어머님들이 올해 특히 탈대치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오. 그래서 아예 탈대치를 테마로 해서 세미나도 몇 차례 했고요. 예. 탈대치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상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그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 위달부터 좀 많이 시작이 됐는데, 예. 이게 2022년 교육개정 올해 첫 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예. 첫 번째는 이 성적 표기 방법이 바뀌었어요. 성적 표기? 네,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한번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네. 기존에는 그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예. 표준 편차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진지하게 학군지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만드는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는 공통 일반 과목만 A, B, C, D 하고 상대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2022년 교육 개정되면서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 평가로 바뀌긴 했지만 과목 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진로나 융합 과목들이 전부 다 A, B, C, D, E에다가 네. 그다음에 상대 평가 10%, 24% 이렇게 잘라서 들어오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뭐 예를 들면은 한 10개 과목만 내신을 신경 쓰면 됐다면, 예. 이제는 거의 전 과목을 전부 다 아하. 내신을 지금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탈대치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시의 길이 조금 지금 예전과 달리 수능 100%로 가지 않는 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내신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예. 다들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또 옮기려고 하니 또 자녀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머님들이 다 고려를 또 하셔야 되니까 예. 지금 되게 골치들을 썩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 뒤에 걸로 한번 보실까요, 잠시? 장표요? 네네. 넘기시면 네, 됩니다. 제가 넘기죠. 네.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 선택에 대한 표를 제가 한번 좀 그려와 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어머님들,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어머님들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위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네. 1학년은 보통 모든 학교들이 공통 과목 위주로 수업을 편성을 하고요. 2학년부터는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을 학생들이 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이공계를 가려는 학생들이 좀 상위권에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공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기계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예. 대학에서 우리 공학과에 오려면 이런 과목들을 좀 들어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겠죠.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지난달에 이미 발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내년 4월까지 아마 발표를 다 마무리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2학년부터는 본인의 전공과 연계되어져 있는 계열과 연계되어져 있는 과목들을 직접 선택해서 수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기억해놔야 되는 거는 지금 국영수가 전체 학점 중에 192학점 중에 창체활동 빼고 예. 한 178학점 안에서 81학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공통이랑 일반 과목들 국영수 포함하면 대략 한 54학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택 과목 들어야 되는 게 예. 이공계 가는 친구들은 수학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2학년 때부터는 예. 영어라든지 국어에서 진로 선택, 그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들을 선택할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좁아져요. 그러면은 지금 수능에서 수학의 선택들이 다 빠지고 그냥 공통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문과화가 됐죠. 네. 미적분하고 미적분 2도 빠지고 기하도 빠지고. 자, 그러면 빠진 부분을 학생들이 요 선택 과목에서 다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내신 등급이 안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좀 곤란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정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대에서 발표 나온 거는 40%를 예. 교과 역량을 2단계에서 보겠다라고 하니까 예. 생기부 관리를 그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생기부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는 거는 등급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학군지에 있으면 등급이 좀 불리할 것 같다. 네네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다 정시로 갔거든요. 그렇죠. 정시 파이터의 길로 갔는데 예. 이게 이제는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예. 어머님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그렇군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시의 입지도 좁아지고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생기부 내신 성적도 같이 본다고 하니 이거 뭐 내신 못하면은 정시도 힘들어지는구나.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목들에 그래도 예전에 절대 평가가 좀 있었는데 네. 상대 평가로 싸그리 짝짝 거의 대부분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과목은 전부 죄다 상대 평가니까 맞습니다. 이거 뭐 저기 인원도 적은 데다가 갑방고 이런 데 가가지고 등급 떨어지면 이거는 복구가 안 된다. 네. 방법이 없다. 도망쳐! 이렇게 된 거군요. 정리하면.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대치동 집값 좀 떨어집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네,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많이 또 오시잖아요. 좋아요. 또 유입이 많으니까. 네, 탈대치를 결심하시는 거는 보통 한 중학교 예. 한 1, 2학년 때 네. 결심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무리는 없지 않을까. 예, 나가시는 분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분 또 들어오시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중2 이하는 또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네. 한번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갈까요? 그러면요. 네. 탈대치 어디로 갑니까? 요거 진짜 이번에 세미나 할 때도 어머님들 질문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일론 머스크 따라서 화성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은 뭐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또 남녀 성별도. 네, 선택의 폭이 또 달라지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게 이제 10%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 만약에 10명이 1등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그 과목을 듣는 학생의 숫자가 한 238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로 확장이 되면서 95명만 있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1등급을 받는 인원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선택 과목을 들을 때 어느 일정 수준의 학생 수가 보장이 돼야 또 등급 확보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조그만 학교들 있잖아요. 네. M&A 해라. 뭉쳐 그냥. 네. 그래가지고 뭐 병운 문성, 병운고 있었고 문성고 있었으면 병운 문성고로 바꿉니다. 네. 예, 그럼 또 누가 앞에 가냐 하겠지. 네. 인원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앞에 합니다. 네. 해가지고 애들을 뭉쳐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제 조그만 학교들, 특히 지방에 있는 뭐 100명도 안 되는 학교들은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봐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가 수시하고 정시의 입시 결과에 있어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시수시. 네. 예. 아무래도 이제는 수시가 좀 강세인 학교들을 어머님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예. 아무래도 그 수시가 강한 학교들이 대부분 학교의 인프라 자체가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인프라냐? 예. 그냥 단지 수업을 잘하고 생기부 잘 써주는 게 아니라 뭐 생기부에 나와 있는 일례로 세특의 예를 들면 예. 교과에 나왔던 어떤 키워드들이 이 학생이 하는 뭐 학교의 자율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방면에 걸쳐서 그 키워드들이 일관성 있게 그쵸. 잘 기록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어머님들이 많이 지금 챙기시고 계세요. 예. 그다음에 저런 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신 시험지. 그럼요. 네. 내신 시험지 당연히 봐야 되고요. 또 뭐 발빠른 어머님들은 이미 중학교 2, 3학년 때 해당 학교 내신 시험지를 구해서 그렇지. 한번 학생들 또 풀려 보이시기도 그럼요. 하세요. 어.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중학교도 저희가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 학교 시험지를 매번 걷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또 학교마다 난이도가 약간 상중하 이렇게 저희가 좀 분류해서 또 판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학교라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중학교에서 내신이 너무 쉽다. 예. 이거 고등학교 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허. 그래서 학생들이 뭐 쉽게 가서 점수 쉽게 뭐 A 등급 쉽게 받는 건 좋지만 예. 그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흡수하고 있는지는 꼭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되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영어 수학 시험지 최소한 네. 받아가지고 풀어봤을 때 내가 과연 10%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점치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어머님들. 그다음에 이제 저러는 거 있어요. 우리 애는 뭐 분위기를 탄다 안 탄다. 네. 네. 대부분 애들은 분위기를 타죠. 맞습니다. 예, 근데 분위기 탄다 안 탄다 이런 거 있고 여학생 수가 좀 더 많으면 도망쳐 네, 위험하다 맞습니다. 네. 남자애들은 네, 네. 공학은 피하자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학생 중에 그 여자애들 간의 그 미묘한 그런 관계 그런 맞습니다. 거에 좀 둔감하거나 좀 못 적응하는 친구들은 네. 뭐 여학교는 또 싫다 뭐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요 그 같은 학군지 지역 내에서도 학교마다 편차 꽤 크더라고요. 네. 어떤 학교는 되게 쉽고 어떤 학교는 또 되게 어렵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학교의 아마 기출 시험지들을 한번 예. 보시면은 보통 뭐 주요 과목들 국영수 정도 한번 쭉 보시면 예. 이 학교가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쉽게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학교들 이번에 작년 서울대 입시 결과를 그 신문에서 한번 좀 자료만 정리를 해와봤어요. 예. 보시면은 이제 그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인데 예.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재학생과 졸업생 숫자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네. 보통 보시면은 수시로 합격한 친구들 중에는 졸업생들이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정시로 가면 예.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졸업생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수생 친구들이고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 재학생 친구들 중에 수시가 몇 명이 갔고 정시가 몇 명이 갔는지를 예. 보시면은 이 학교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작년에 뭐 미달이 났지만 이미 또 추가 모집으로 다 복구는 된 학교지만 네. 보시면은 휘문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시가 26명이 합격을 했는데 네. 수시는 단 한 명밖에 없죠. 음. 그럼 이 학교에 가면 정시 쪽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이 이 학교를 좀 선택하시기를 주저하시지 않았나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워낙 또 명문고이고 학교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네. 또 분명히 학교 측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교육 개정 이후에 네. 진학 진로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인고 선덕고 대원외고 하나고 좋은 학교들 많은 이름들을 네. 보여주고 있군요. 네, 있군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 동그라미 쳐도 다 아는데 왜 동그라미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 강남의 휘문고는 확실하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시에 그냥 몰빵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송파나 도봉구에 있는 또 잘 나가는 학교들이죠. 네. 좋은 학교들. 어머님들 남학생 두신 어머님들은 또 송파 강동은 그냥 죄다 보인 배제.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보니까는 정시도 같지만 그래도 저런 학교들은 수시를 조금이라도 네. 보내고 수시 있는. 숫자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많이 올라왔군요. 잘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학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수시부터 시작해서 남녀, 학생 수, 그리고 뭐 정수시 입결, 그다음에 이제 학교 시험지, 예,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방을 써도 또 되냐 말이죠. 그렇죠. 예, 일반고만 써도 요새 보면은 이제 강배 많이 당하고 해가지고 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도 많이 가던데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강남에 있는 학교도 모 학교는 너무 쉽고 천사야 선생님이. 네. 천사. 네. 이 정도 내도도 변별이 되는구나. 네. 예, 근데 또 보면은 강남 서초 송파 아니고 지방인데도 야 너네 학교 선생님이 힘 좀 많이 주신다. 뭐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참 네. 다양해가지고 애들이 결정에 어려움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수시 정시 뭐 좋습니다. 정시를 그러면 잘하려면 대치동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원래는 그랬죠 계속. 당연히 이제 그래 왔는데 예. 이제 이게 이제 깨질 거라고 다들 예측하는 첫 번째 근거가 여기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시면 준비해온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서울대에서 수능 정시입니다. 수시가 아니라 1단계에서 예전에는 표준 점수로 2배수를 선발을 했는데 예. 이제는 등급 합으로 3배수를 선발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예. 그럼 등급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예.
변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등급 합산해서 세배수를 뽑고 난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교과 역량이 예. 40%가 들어갑니다. 이 교과 역량이 40%가 들어가면 2단계부터는 수능 점수 안 보고 그냥 사실 교과 역량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교과 역량 안에는 물론 뭐 등급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데이터도 있겠지만 이 학생들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아니면 생기부 곳곳에 기재되어져 있는 키워드들을 학교 측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수시가 서울대에서 40% 정도 선발을 했는데 이제는 30%로 축소될 거라고. 수시? 아니 정시. 정시죠. 네. 정시가 30%로 축소될 거라고 지금 또 안이 나왔기 때문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서울대가 줄이면 다른 16개 지금 상위 대학들이 보통 정시를 40% 가까이 늘려놨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고독한 정시로 고독한 정시로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갑방구에서 그냥 수능 공부만 파고 다른 거 귀찮다고 내팽개치던 친구들은 아주 안 좋은 지금 소식이다 봅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좀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군요. 결국에는 뭐 이게 전형들도 뭔가 좀 변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생기부를 배제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좀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중3 보면. 왜냐면은 이게 내년 4월까지 대학들이 2028년 대입에 대해서 안을 다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보통 올해 이제 11월 달에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다 못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사실은. 근데 뭐 사실 그것도 있는데요. 공부를 안 해서 스트레스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모레 고등학생인데 지금 자는 친구들, 방학이라고 11시에 일어나는 자들 기상해야 됩니다. 피디님 빰빠람 한번 울리고 갈까요? 얘들아 일어나라. 야, 엄마만 이런 방송 들으면 뭐하냐? 니들이 들어야지, 녀석들아. 너의 미래야, 금미래. 일어납니다. 네, 각계 병사들 다 일어납니다. 전국에 있는 미래 수험생들 빨리 일어나서 정신 차립니다. 이런 건 서로 예정이 없었는데 해도 됩니까, 원장님? 그럼요. 짠!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교과 전형이라든지 뭐 학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뭐 5등급제 되고 이러면 사실 교과 전형 운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교과 전형이 학종으로 돼버린다. 아하. 근데 또 학종도 내신이 5등급으로 줄어들었지만 변별에 이게 줄어들었지만 과목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학종도 교과 전형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과와 학종이 두 개가 섞여버리는 아름답게 거죠. 크로스. 그래가지고 뭐 수시가 아니라 그냥 수시로 통폐합된다라는 얘기도 좀 서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시에서도 뭐 생기부 반영하고 수시에서도 뭐 교과 학종이 서로 이렇게 밀어관계로 붙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통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종처럼 돼가는 느낌이. 그다음에 이 수많은 객관이란다 저기 상대평가화된 과목들을 다 지켜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중요성은 더더욱 올라가고 있고 점점 수시-라이크한 전형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ESL과 EFL 이런 개념들 좀 있지 않으세요? 영어에서? 그렇죠. 이 ESL은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영어로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다양한 태스크라든지 뭐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글쓰기나 말하기로 연결을 시키는 게 보통 이제 초등 고학년에서 하는 ESL 스타일이고요. EFL은 그냥 어머님들이 하셨던 학습 방법입니다. 뭐 예전에 뭐 성문 기본, 종합 뭐 이런 것처럼 독해 지문 놓고 구문 분석하고 그다음에 문법서 갖다 놓고 문법과 연계된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틀린 거 찾고 보통 이러는 거를 EFL 수업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다양한 입시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영어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 내신 수강할 때 뭐 이런 거에서 이슈는 없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평가와 네. 수능 평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 100%가 이제 막혔기 때문에 예. 그럼 학교에서 하는 영어에 대해서 학생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를 고등학교 진학 전에는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치동에 있는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린 네. 로드맵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잠깐만요, 원장님. 네. 근데 그때 네. 그 아이들 고등학교 가서 뭐 공통이나 일반 선택해서 영어 선택하잖아요. 네네. 이게 고1 때는 공통 영어 배우죠. 네네. 고2 때 영어는 뭐 배워요? 고2 때는 영어 1, 2를 합니다. 1, 2? 네, 근데 학교마다 영어 1을 하고 그다음 영어 독해와 작문을 하고 고3 1학기 때 영어 2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영어는 아마 그 진로 선택 빼놓으면 네. 일반은 아까 얘기 드렸던 영어 공통 영어 1, 2, 영어 1, 2 네. 그다음에 영어 독해와 작문 예. 이 정도가 5개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영어 관련 전공이라든지 뭐 경영학과 그다음 뭐 상경계열 이런 것들 제외하면 일반 선택 위주로 수능 영어에 대한 대처로 진행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어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계열이 아니라면 예. 이 학생의 영어적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학생들이 보는 지필고사에서 숫자로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세특에서 지금 다양한 학교들에서 수행 평가들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수행 평가의 내용들을 보면 이 친구의 발표 능력, 예. 뭐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이 세특의 키워드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따가 뒤에 한번 더 설명을 그렇군요.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정시 수시 모두 학생부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영어 과목은 준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 주시죠, 이제. 네. 일단은 학교에서 예. 학생들이 내신을 지금 이렇게 성적을 받게 되는데 요게 A, B, C, D, E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여기서 10%는 1등급을 주고 그다음에 24%는 2등급을 주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이 그 변별이 느슨해졌는데 예.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2등급이 하나라도 나오면 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은 내가 2등급을 받더라도 몇 개 과목은 1등급으로 내가 좀 메이크업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하면 죽자사자고 또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더 어려워진 거예요. 튀기는 거죠. 특히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고1 때는 이제 잡내신, 네. 그다음에 고2 때는 이제 과목 덕후들이 막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와, 이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수행 평가, 세특 뭐 이런 것들도 요새 늘어나죠. 네. 그래서 여기 일례로 보시면은 예. 중학교 내신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치동 일대 한 12개 중학교 평균 내보니까 53%가 예. A를 받았어요. 아,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제가 13개를 평균 내니까 A를 받은 친구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급격히 줄어드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4%만이 1등급을 받는 거고요. 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10%까지 1등급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학교 영어는 요 10%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해 온 자료는 예. 지난 3월 달에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본 모의고사 1등급 퍼센테이지만 기록을 해봤는데요. 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한 8% 정도가 1등급 안에 들어왔는데 2, 3학년은 5% 이내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할 텐데 오히려 이게 더 숫자가 줄었죠. 퍼센테이지가. 뭐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능 가면 어떻게 보면 수능 난이도도 어렵잖아요. 예. 근데 퍼센테이지는 더 늘었어요. 이게 절대 평가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이제 N수생들이 들어오죠. 보통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재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예비군분들. 네. 이게 1, 2등급으로 더 치고 들어오니까 예. 1등급 숫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 그러니까 매년 영어는 절대 평가화되고 나서 숫자들을 쭉 보면 매년 전국에서 한 45만 명이 시험을 보면 10만 명 이상이 2등급 안에 들어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수능에서는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혹은
탐구에 비해서 네. 변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근데 이게 절대평가화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수능이 전체가 다 절대평가를 돼야 되냐가 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렇게 되면 다른 과목들도 상대평가하고 달리 절대평가되면 네. 오히려 위에 1, 2등급 학생 숫자는 많아지고 1, 2, 3등급은 밑에 등급의 학생들 숫자는 영어처럼 아마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 붙는다. 네. 네. 이게 왜냐면은 보통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빼놓으면 생기부만 내도 합격증을 받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수능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등급의 친구들은 수능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가 이게 재밌는 게 3학년 모평을 보면 재학생들은 학교에 오니까 시험을 다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6, 7, 8, 9 등급 학생 수가 꽤 돼요. 근데 실제 수능장 가면 예. 그 학생들 숫자가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 이상. 집에서 자는군요. 네, 줄어든다. 자다가 수능 끝나면 친구들 만나러 가야겠죠. 야야, 모여.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수능에 대한 등급 확보와 예. 그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내신인데 네. 이 내신도 이게 지필고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관계도 한번 예측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예. 자, 그럼 앞서 고교 학점제에서의 대학 전공별 목표에 따라 이제 로드맵이 좀 달라지는데요. 영어 학습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현황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한 중학교 거를 가져와 봤어요. 예. 이게 뭐 글자가 많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학교는 교과서 2과 정도 범위고 추가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귀엽죠. 예, 독해는 난이도가 워낙 쉽기 때문에 예.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크게 곤란한 건 없는데 대신 중학교 시험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문법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어법 문제라고 하는데 예. 뭐 틀린 문장 찾기라든지 틀린 표현 고쳐쓰기 이런 거 학생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하고 네. 또 외워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좀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점수를 잃기도 합니다. 예.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요. 네, 이제 교과서가 물론 2과인데 예.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거의 출제 많이 안 되죠. 네, 대부분 이 부교재와 추가 자료에서 출제가 되는데 네. 이 부교재가 1학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EBS 연관된 교재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 자료들은 학생들이 그 학기마다 보는 모의고사의 지문들과 그다음에 어휘집 이런 예. 데서 발췌돼서 네네네.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필고사가 어렵기는 하지만 학생들 최상위권을 가리는 문제들은 대부분 서술형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오. 특히 강남권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또 많다 보니까 예. 서술형이 좀 난이도가 극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네. 그냥 단순 영작이 없습니다. 예. 중학교 서술형은 그냥 아주 간단한 문장 적기나 아니면 단어 정도만 기재를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 영작이 아니라 EBS 이게 그 올포 기출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 네. 이 지문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을.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요약이 아니라 조건값을 또 달아주세요. 예. 이 어휘를 꼭 사용해라. 그 다음에 앞뒤 맥락에 맞춰서 문법도 변형해라. 그럼 학생들이 여기를 이렇게 기재를 하다 보면 네. 뭐 약간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스펠링이 틀리거나 아니면 뭐 품사가 틀리거나 그럼 거기서 감점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감점 당하면 예를 들면 내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읽고 그다음 맥락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주어진 조건값에 따라서 영작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앞에서 보셨지만요. 어머님들 그 조건값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몇 단어 이내로 변형을 하고 하지 말고 뭘 꼭 포함하여 어떤 표현을 이용하여 네.
이거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채점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채점에서 변별당하지 않으려면 서술형에 대한 대비 많이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들이 지금 서술형에 대한 비중을 축소시킬 거 아니냐. 예. 왜냐면 상식적으로 아까 1등급이 4%밖에 안 됐었는데 예. 이젠 이게 10%까지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전처럼 4%, 7%를 가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어려운 서술형을 낼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수능엔 서술형이 없거든요. 아주 환장을 내립니다, 고등학생들. 네. 거기다가 또 교육 개정 이후에는 네. 수업 안에서 논서술형을 더 활발히 하자. 시험이 아니라 수업 예.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행 평가의 비중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서술형보다는 수행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영어의 어떤 사고력이나 표현력을 좀 더 준비해 두는 게 네.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특과 연계된 수행평가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좀 말씀 주시죠. 네, 일단은 중학교의 수행 평가들은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학생들이 성실하게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면 대부분 점수를 다 잘 받고 있고요. 말을 안 들어서 문제군요. 네, 예. 중학교 때 한창 말 안 듣잖아요. 하라면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1학기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수행 평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대부분 뭐 학생의 성향이나 뭐 어떤 기호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소개라든지 어머, 저게 뭔가요? 아마 뭐 수업에서 나왔던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이 아마 연계가 되어져 있을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같은 경우는 가보고 싶은 장소 어디냐, 올해 배우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거 뭐냐, 약간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들을 많이 써가지고 네. 또 말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드라이크 투입니다. 네, 이런 것들 또 조건값을 선생님들이 주세요. 줍니다. 네, 이런 구문을 활용해서 예. 발표해라. 그러면 그대로 잘 선생님 지시하시는 대로 예. 잘 따라서 작성만 해주면 되는데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이제 2022년 교육과정 되면서 예. 수행이 예전에 한 40% 정도였다면 이제 50%까지 늘어났습니다. 저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수행 지옥의 그 수행 네. 평가군요. 근데 이제 또 학생들이 수행에서 변별력이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제를 보면 예. 바로 알아차리실 수가 있으세요. 예. 이 말하기 주제 한번 보시면은 관심 있는 진로 분야의 사회적 이슈를 소개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전공이나 네. 계열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가서는 뭐 하냐? 이것도 직업에 연관되어져 있는 영화 속 이야기, 그러니까 서사 구조를 가지고 네. 좀 말하기 해봐라.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량적으로 수행평가에서 편차가 크진 않지만 네. 중요한 건 생기부 세특에 적히는 소스를 저걸로부터 추출하기 때문에 네. 대충 넘겨서는 큰일 난다. 수시를 맞습니다. 생각하면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쓰기를 봐도 뭐 예를 들면 관심 분야 연관된 디지털 광고 작성. 광고. 예, 이게 이제 그 영어과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예. 교육 개정 이후에 정보 처리 역량이. 정보 처리 역량. 네.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본인의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또 표현력을 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런 것까지 요구하는군요. 네, 그다음에 2학년이 되면 찬반 토론을 통한 영어 글쓰기까지 가거든요. 뭐 찬반 토론을 통한 글쓰기는 고등학교 그 수행 평가에서 예. 자주 나오는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글을 써보자. 예. 그래서 뭐 다른 학교들도 보면은 예.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이 교과서에서 동물원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면 동물원 찬반에 대한 주장글을 써보거나 예. 아니면 이건 좀 더 학구적이죠. 영어 관용구의 의미나 기원 용례를 설명해봐라. 그다음에 자유 주제가 또 있어요. 네. 영문 기사 작성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포맷을 줍니다. 그럼 그 포맷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예전에는 과거에는 집에 가서 써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업 시간에 다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교실 앞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 있는 크롬북을 몇 대 놔놓고 예. 거기서 너희들 네이버에서 단어 검색은 할 수 있어. 예. 나머지는 다 손으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음흠. 그럼 집에서 쓰면 학생들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다 챗GPT한테 쓰라고 네, 하죠. 챗GPT. 누가 쓰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연필 가지고 예. 모르는 단어만 찾아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쓰기는
능력은 좀 키워 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심 및 교과 역량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세특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더 한번 자세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2022년 개정 이후에 정리된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 교과목마다 보는 역량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네. 제가 실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좀 더 안 들어오는데요, 원장님. 아, 그런가요? 앞에 거 잠깐 좀 더 얘기해 네, 주세요. 네. 이게 뭡니까? 국영수 사과. 네. 오. 이제 과목마다 예. 이러한 역량과 연계된 오. 키워드들이 예. 세특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보려고 하는 역량들이 예. 바로 이 키워드들하고 연계가 아. 되어져 있는 거고요. 많은 내용들이 어떤 탐구, 사고, 창의, 예. 문제 해결, 뭐 의사소통, 뭐 대인관계, 여러 가지 좋은 키워드들이 있군요.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 네. 장면은.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는 좀 그 수행을 좀 많이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원어민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인터뷰 진행한 거를 가지고 자기 주도성이나 의사소통 역량 키워드들을 여기서 뽑아냈고요. 예. 그다음에 영어 에세이 쓰는 부분하고 연계돼서 학업 역량에 대해서 또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뭐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표현력 이런 키워드들을 뭐 실제 수업에서 하는 활동이나 수행 평가하고 연계돼서 잘 기재가 되어져 있는 예시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 교과의 역량들을 예. 그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문해력은 기본이죠. 교과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배우는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그 개념화해서 흡수할 거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상상력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교과에 나오는 본인이 호기심이 가는 어떤 그 항목에 대해서 예. 뭐 연구도 하고 학생들하고 토론도 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연계도 예. 해서 조금 문제 해결을 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상상력하고 아마 좀 관계를 지을 수 있을 상상력? 네. 예. 아무래도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본인들이 그냥 이 밖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경험, 의도 등을 연결해서 네. 다시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것 자체가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생들이 좀 미리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독서 토론을 시킨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한 프로젝트 연관된 것들을 방학 때 보내시거나 예. 뭐 하다못해 뭐 박물관 체험인도 보내시는 이유들이 예. 아무래도 이런 역량들을 조금 하나씩 차곡차곡 맞아요. 좀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등학교 어머님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것저것 뭐 별 생각 없이 많이 했던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 다 써먹더라. 네. 이런 것들이 다 요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 개정 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는 서사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서사력. 예, 우리 친구가 뭐 어떤 계열을 왜 가게 됐는지, 예. 거길 가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거는 그 학생 개개인들만이 정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요 문해력을 학생들이 기르고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상상적인 파트들을 예. 세트가 안에서 녹여내면 아마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청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도 이런 문해 상상 서사 이런 것들이 잘 포함되어 있죠? 네, 저희의 그 프로그램의 기본 뼈대가 이 문해 상상 서사로 청담의 예, 자체가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프로젝트 많이 하는 또 학원이다 보니까 예. 이런 상상력이라든지 서사력 파트를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창의성을 반영해서 서사로 풀어내는 네. 이런 것들이 청담의 프로그램에 녹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것도 단순히 글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글을 읽고 그 안에 나와져 있는 정보들을 개념화할 수 있느냐. 예. 그 개념화하면 내 정보가 되는 거죠. 그거를 내 생각이나 경험, 뭐 의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예. 다시 풀어낼 수 있느냐, 맥락화를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두 개, 개념화, 맥락화를 가지고 실제 수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학원이 저희가 98년에 개원을 했는데 예. 이제 30년이 돼가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부모님들이 30년 동안 믿고 보내주시는 이유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문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프로그램 안에 방법론들이 네. 확실하게 다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방금 봤는데요. 양승윤님 또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갈 때 주변에서 내신 영어 학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좀 더 꾸준히 보내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청담이 새롭게 추가한 프로그램 디오픈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그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들 한번 영어 실력을 예. 글로벌 기준에서 토플 주니어, 토플 시험으로 한번 평가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문법까지 저희가 다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준에서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로컬마다 지역마다 브랜치들에서 학교 자료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원장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다 짚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자세한 얘기는 네. 각 지역에 있는 청담어학원 지금 가을 학기 개강 앞두고 입학 테스트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하는 기회 잘 보셔서 가서 한번 프로그램 설명도 더 들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학교들 정보도 얻으시고 자녀분들 영어 실력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역량도 네. 한번 더 평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량 평가, 수능 준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중고생 로드맵 보여주시겠습니까, 원장님? 네, 요거는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대치동 일대 거를 좀 가져와 봤고요. 예. 중학교의 문항이나 고등학교나 수능을 놓고 보시면 독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해. 네,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에서 상위권 변별을 가리는 문제들은 어법, 문법하고 많이 연관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초등 고학년 때 어머님들이 문법 학원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또 문법만 하다 보면 이게 보시면은 수능에서는 문법 비중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어법 딱 한 문제 나와요, 2점짜리. 그러면 수능을 놓고 보면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학교는 어렵지 않지만 예. 고등학교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를 대비하려면 맞아요. 좀 해놔야 된다라는 게 통상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해놔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독해 수준을 최대한 중학교 때 네. 키워 놓으시는 게 지금 입시에서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준비가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진행한 네. 수능 지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책 표지를 갖다 놨어요. 뭐예요 이거? 이게 이제 수능 오답률 상위 10개 문제에서 나온 예. 그 원본들의 책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런 데에서 나오는군요. 네. 근데 보시면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MIT 대학 이게 네. 뭐 대학에서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들인데 오. 그러면 대부분 대학생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난이도 자체가 영어권 국가의 대학 수준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놓고 보면 제가 그 중에서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예. 이게 24번 문제인데 제목 찾기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주어지는 시간이 예. 대략 한 문제당 1분 30초밖에 없어요. 와. 근데 또 수능이 어려운 게 한 문제당 지문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지문을 다 읽으면서 그쵸. 머릿속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음. 그럼 요거가 물론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좀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 논리, 의미로 학생들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한국어로 바꿔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통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의 그 지문들을 읽으면은 예. 어휘하고 배경 지식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지식적인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연관된 주제를 가진 지문을 읽게 되면 네. 이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논리적 구조는 뭐냐? 보통 글을 보면 일관성이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연결이 잘 되느냐, 예. 논리적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지금은 이 지문에서는 짧지만 가장 중요한 터픽 센텐스가 예. 가장 맨 그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문에서나 네. 토픽 센텐스를 찾을 수 있는 논리적 구조
그 위계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 지문 자체가 짧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수능 문제 푸는 것만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여기가 토픽 센텐스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의미적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새로운 시대와 그 다음에 시각적 서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를 좀 직역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어머님들 이해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마 영어 본문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예. 답은 학생들이 3번도 많이 고를 수 있고 4번도 많이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답은 5번입니다. 왜냐? 여기 새로운 시대라는 단어가 여기 최신 혁신이라는 단어하고 매칭이 되고요. 시각적 서명이 우리 사인하잖아요.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사인한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한다. 이게 셀피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 5번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막 여러 가지를 보지 않고 예. 아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토픽 센텐스를 찾아서 의미적으로 뭐가 매칭이 되는지 요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문마다 예. 물론 여기서는 토픽 센텐스가 중요해서 이것만 찾으면 답을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만 하면은 문해력이 더 풍부해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각 지문마다 또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답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워 센텐스라고 하는데 네. 그 파워 센텐스를 또 찾아서 또 암송도 시킵니다. 아 그냥 너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업 안에서 한번 우리 요 구문은 외워보자. 네. 그래서 암송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이것도 재밌어 합니다. 네네네. 어떤 아이는 뭐 랩하듯이 하기도 하고요. 네. 뭐 약간 또 음률을 넣어서 학생들이 또 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예. 문해력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된 좋은 글을 읽으면 또 배경 지식도 많이 늘어나고요. 네. 또 반대로 이제 한국어로 된 책을 많이 읽으면 또 이런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도움도 맞습니다. 많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놔서 손해 볼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예, 뭔가 그냥 막 나만의 이런 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 열심히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수능하고 세특 성격이 다른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 그 휴대폰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추억 돋습니다. 네, 그죠. 피처폰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린 자녀들 이런 거 보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아, 옛날 얘기죠. 네. 보시면은 여기 예전에 그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 그래서 아마 이 멘트를 어머님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수능과 연관된 문해력은 아마 이 그림이 이미지가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은 문자 중심의 그다음에 문해력을 많이 요구를 하죠. 예.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의사소통의 어떤 기능적 활용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 근데 요즘 시대에는 솔직히 AI가 등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여기 지금 제가 그림에 가져온 거는 AI 스마트폰이에요. 오? 갤럭시에서 AI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제 AI 자체가 폰에 탑재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1대1 소통이 아니라 1대 다의 소통도 하고 여기서 엄청 많은 정보들을 찾아서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 예. 그 정보들 중에서 이거는 좀 가짜 같아, 이건 진짜 같아 이런 진위 판단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도 여기서 좀 활용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미래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세특에서는 이런 AI 스마트폰 같은 역량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예.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 정보 처리라든지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뭐 심미적 감성, 그다음에 협력적 소통 이런 역량들이 이 세특 안에서 녹여내고 대학들에서도 필수 역량이다라고 이미 서울대에서도 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물론 시험에서 고득점 받아야 되는 정량적 평가에 대한 우위도 가져가야 되지만 예. 이제 앞으로는 정성적 평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의 서사에 맞춘 우리 아이만을 위한 예. 어떤 로드맵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담에서 하는 ESL, EFL 커리큘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그냥 요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 ESL에서는 네. 영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는데 말하기 아니면 글쓰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킬 거고요. 예. 그다음에 디오픈이라는 EFL 프로그램에서는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시험 특히 득점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문해력을 굉장히 극대화해 놓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방법론적으로도 자신이 있고 예. 많은 친구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또 점수가 많이 오르는 데이터들을 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오늘 1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네. 생기부 세특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영어적인 역량들을 개발하는데 어느 한쪽이 정답일 수 없고 ESL의 강점을 다녔던 우리 청담어학원이 EFL적인 요소까지 다 차용하셔서 한 곳에서 그렇죠? 막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입시 영어까지 그렇죠? 영어 실력부터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저는 저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 ESL, EFL을 같이 하는데 예. 이게 어떤 시너지를 낼 건가 네. 요거를 어머님들이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따로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네. 두 개가 같이 병행됐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고력이나 득점력 이두 개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시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저도 상담하면서 이제 청담 디오픈 수강하는 친구들 상담하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중첩이 되더군요. 네. 그냥 분절된 거를 붙이는 게 아니고 네. 중첩되게 하셔가지고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도록 네. 잘 밸런스 있게 하시는 모습을 저도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청담어학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원장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소장님 뵈서 오늘 너무 또 반갑고 항상 기분 좋게 방송해 주셔서 저도 오늘 편하게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담어학원 대치점을 맡고 계시는 조문선 원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들 왕도가 없습니다. 다만 청담어학원은 그 왕도로 가는 길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는요. 청담어학원 사랑해 주시고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장님. 네. 저희 이병소장 TV는 늘 함께 청담어학원 CMS 크레버스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장님도 항상 여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맥모닝 포레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